저희가 최근에 충격적으로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애는 그냥 수학 싫어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도 안 나오고 수학은 수학대로 싫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실패하는 5가지 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화 없는 선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진도 나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진도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화를 하지 않고 진도만 쭉쭉쭉쭉 나간다?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학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맞추는 뻔한 문제들을 잘 푸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겠죠?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건데, 심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높은 학년의 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고력이 많이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4학년 수학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라는 거는 적용하는 능력, 응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기본 수준에서는 그런 문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진도를 빨리 빼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무리한 선행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을 공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무리한 선행도 그렇고 무리한 심화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진도 위주로 쭉쭉쭉 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뭔가 이해도 안 되고 하기 싫어, 막 풀려도 막 문제 풀어도 잘 안 풀려, 이러면서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또 악효과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선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럼 심화를 무조건 마스터해야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심화를 병행하고 있으면은 선행 진도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다음 학기 진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별로 배우는 거에 관심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또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현행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학생이 그 다음 학기 과정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나도 엄마 이거 그 다음 학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스스로. 이런 경우는 또 너무 그거를 막는 것도 꼭 좋진 않아요. 애들이 결국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켜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행에 대한 심화를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도 아직 현행 심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학생이 다음 학기 거 배우고 싶어 하는 거에도 관심도 없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안하셔가지고 무리하게 선행을 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애는 그냥 수학 싫어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도 안 나오고 수학은 수학대로 싫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훨씬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심화를 잘 풀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이제 말씀드릴 건데, 주제는 뭐냐면요, 배우는 시간에 비해서 스스로 푸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경우예요. 이거는 저희가 대치동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되게 많이 보는 케이스거든요. 대치동 부모님들 교육열 높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일주일 스케줄을 학원으로 가득 채워 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이들이 학원 가서 배우는 건 많아요. 배우는 건 많은데 이거를 스스로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게 주제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충격적으로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애들이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긴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안 할 줄은 몰랐다라는 걸 최근에 느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저희 학원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최근에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재 대신에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애들이 공부한 시간이 다 찍혀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공부할 때 언제 했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다 찍히게 되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집에서 공부를 더 안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과 수배금 시간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비율로 저는 학과 수배 비율을 3대7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그 지식에 대해서 훨씬 잘 아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그런 지식과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내 실력이 되려면은 배운 내용이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내 몸에 체득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단순히 한 번 듣고 그 순간에 이해하는 걸로는 절대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몸에 익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스케줄 짜주실 때 있잖아요. 학원으로 너무 꽉 채우시면 안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필요한 학습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수학 공부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학습, 두 번째 필수 유형들을 학습하는 거, 세 번째 심화 문제를 공부하는 거. 개념, 유형, 심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개념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지식을 그냥 익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익힌 개념과 이제 어떤 필수 유형 풀이법들을 가지고 머리를 써서 응용해가지고 풀어보는 단계가 세 번째 심화 단계인데요. 수학은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고 유형을 공부하고 심화를 공부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너뛰고 넘어갔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첫 번째, 수학을 좀 싫어하거나 이해력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랑 유형은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데 심화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당연히 머리 막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선생님들도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친구들 심화 가르치는 게 개념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개념이랑 유형 정도만 하고 진도를 쭉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한 첫 번째 심화 없는 선행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에 깊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개념 공부하고 막 연산 문제 풀고 이러는 게 풀면 거의 다 맞힌다는 생각 때문에 기본을 되게 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 다지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보면은 어떤 학원은 개념 원리만 보고 바로 A급 수학 풀린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 딱 모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필수 유형들이 빠지거나 기본 개념을 푸는 연산 문제들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다 보면은 기본기에서 구멍이 생겨요. 기본기에서 구멍이 생기면은 시험을 봤는데 어려운 문제도 맞추는데 시험 문제를 틀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어이없게.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기본을 탄탄하게 안 다져놓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 개념 학습, 그러니까 개념하면서 연산 문제 많이 푸는 거, 그리고 필수 유형서, 예를 들면 셈이나 개념원리, RPM 이런 교재들 있잖아요. 유형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반드시 잘 다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념, 유형, 심화 이 세 가지 필수 단계를 빠짐없이 건너뛰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은 어렵더라도 심화해야 되는 거고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해하지 않고 외우려는 경우예요. 최근에 저희가 그 유튜브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최근 되게 핫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이 암기냐 이해냐 이런 논쟁 아닌 뭐 논쟁 같은 게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가 없는 암기는 절대 안 된다예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간혹 이럴 수가 있어요. 수학도 결국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결과 계산식만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계산 결과만 피상적으로 외우게 되면은 절대로 그거를 응용해서 활용하는 문제들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수학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해야지 암기도 훨씬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이해에 기반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포인트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 자녀분들한테도 항상 공부할 때 모든 과정에 대해서
대해서 왜? 라고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오케이 넘어가도 되고, 설명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 왜 그렇게 되는지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 5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수학에 실패하는 이유. 5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 그 중에 특히 수학이라는 것은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 어려운 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애초에, 그러면은 수학 잘하는 거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희가 마지막에 이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느껴요. 잘하고 싶으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애초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떠먹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수학을 가능하면은 좋아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고, 좋아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싫어하진 않게 만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을 정말 좋아했던 애인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싫어하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봤고요. 반대로 난 수학 절대 못한다 엄청 싫어했던 친구인데 나중에 수학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봤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수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절대로 타고난 선천적인 걸로 그냥 결정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친구도 어떻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수학 좋아하던 애도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싫어하던 애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겠죠.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젠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밌게 느끼는 순간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수학이 재밌다고 느끼는 순간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효능감인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 풀면 동그라미 계속 맞추고, 이 경험을 할 때 애들이 수학 재밌다고 느껴요. 2번째는 뭐냐면요,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도전의식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특히 좀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 풀면서 도전의식을 느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맞췄을 때, 이걸 느낄 때 아이들은 정말 재밌다고 느껴요.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사실 거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에 쓰는 시간을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못 느끼게끔 만드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느끼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게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아니면 부모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수학 잘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냐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보다 수준을 확 낮추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 교재 같은 경우도 정말 난이도별로 요새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쉬운 연산 수준의 문제부터 해서 연산 살짝 윗단계 수준, 그 또 윗단계 수준부터 해서 심화까지 정말 세세하게 레벨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연산 수준으로 가잖아요. 웬만한 아이들 누구나 다 2단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난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도 있잖아요. 제가 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안 시키고 문제 싹 다 빼고 연산 수준 문제만 처음부터 풀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동안은 내가 항상 풀면은 거의 뭐 반도 못 맞고 이랬었는데, 연산 수준 문제는 배우고 나서 풀면은 한 80, 90% 이상 맞거든요. 하면서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그 학생 관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수준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2번째, 더 높은 수준의 성취감은요, 잘 못했었지만 1단계를 이제 마스터한 친구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얘기인데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정말 고민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결국에 끝내 답을 맞췄을 때, 그러니까 이때 오는 그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는 뭐냐?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해야 될 숙제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화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숙제 내줄 때 심화 문제 100문제씩 풀어오래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숙제를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절대 오래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고민하다가 그냥 안 되면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오랫동안 고민해가지고 맞췄을 때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그럼 숙제 양 줄이면 그냥 숙제 안 하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봐 또 말씀드리면, 집에서 그냥 숙제 안 한다 싶으면 학원에서 그거 하도록 시켜주시면 돼요. 학원에서 3시간 동안 평소에 한 50문제, 60문제 풀 거 3시간 동안 10문제, 15문제 풀게끔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 문제 양이 적어지면 애들은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수학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 주의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